예,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이렇게 녹화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좀 했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독감을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 뭐 아시겠지만 법조 기자입니다. 근데 이제 애국지사들에 대한 죄송함과 애틋함, 친일파에 대한 좀 여러 분노, 특히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에 대한 정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지금 활동들 좀 이어져 오게 한 건데, 아무튼 2018년 12월부터 이번에 5월 4일까지 예정된 현충원 투어까지 38차를 이어오면서 38차까지 이어오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죠. 6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 김시현 지사의 무덤을 찾는다든지, 영화 밀정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제 김시현 지사와 함께 이승만에게 1950년 52년이죠. 52년 6.25 이제 2주년 기념식에서 부산에서 이승만에게 총을 쏘려 했던 뭐 유시태 지사의 무덤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꾸준히 뭐 중국에서 임정로드 이제 투어를 진행하고, 올해 이제 8월에는 만주로드 투어를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과정에서 이제 영화 파묘가 1,000만을 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주인공들 이화림, 뭐 고영근, 김상덕, 그리고 윤복일, 이렇게 4명의 주인공의 이름들이 실제 연기자들에게 주인공 이름으로서 차용됨으로써 이들의 삶을 주목하게 됐는데, 뭐 김상덕, 고영근, 윤봉길,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임정로드의 주인공이 윤봉길이니까 제가 윤희사의 마지막 순국지를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자 최초로 이제 윤희사가 순국한 가나자와에 있는 일본 자위대 부대까지 제가 직접 들어갔었습니다. 그 얘기 제가 다음에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수원에 야산에 잠들어 있는 이제 고영근 지사의 무덤을 제가 최근에 찾아갔었는데, 지난주군요 벌써. 그래서 이제 무덤 찾다가 이렇게 지금 상처가 이렇게 쭉 났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고영근 지사 이야기도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다음 김상덕 지사 관련된 거는 당연히 반민특위 이제 친일파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찾다 보니까 김상덕 지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언제 한번 김상덕 지사의 그 특집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화림 지사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작년에 만주로드 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베이징에서 박경철 박사님을 만났어요. 베이징 대학교에 있는 이제 농업 관련된 박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화림 회고록, 정도라는 이름을 붙었던 이화림 지사의 회고록을 2014년 15년께 국내 최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화림 지사가 이제 중국에서,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서 활동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99년에 작고할 때까지 활동을 하셨고, 그 당시에 말년에 자기의 회고록을 출간을 중국어로 하신 거예요. 이거를 뒤늦게 정말 힘들게 의지를 갖고 구해가지고 회고록이 나왔고, 그게 이화림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절판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요. 저도 절판되다 보니까 이 10,000원 조금 넘는 이 책이 막 저희 중고 시장에서 막 50,000원, 60,000원 막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스24에 온라인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틀에 걸쳐서 거의 하룻밤에 샜습니다. 5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 내용인데, 이화림 지사에 관련된 그걸 찾았고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나렌에서 이화림 지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인애국당 활동도 했고, 의열단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김두봉 선생, 그 다음에 뭐 저 약산도 만났고, 그 다음에 석정이랑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백범이랑도 함께 했고, 여러 활동들을 했어요. 정말 막 뜨거운 독립투사로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말년에는 이제 중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말년까지 의사로서 뭐 중국 이제 공산당의 핵심 당원으로서 또 활동하면서 굉장히 나름 유복하게 살 수 있고, 실제로 혁명전사로서 영화롭게 살다 간 분인데,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돈을 다 만주에 있는, 특히 다롄에 있는 자기 말년을 보낸 다롄에 있는 조선종합회에 다 기부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 사람의 일대기를 쭉 봤을 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무덤이 어디 있을 거다. 분명히 무덤이 있다, 중국에. 특히 다롄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박경철 박사님한테 이제
접촉을 했죠. 근데 애석하게도 무덤이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박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이 무덤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무덤이 아직 특정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8월에 이제 만주로드 가다 보니까 80여 명이 이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함께 떠날 예정인데 어떻게 해서든 좀 무덤의 위치만 특정되면은 우리 저 이화림 지사에게 술 한잔 올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화림 지사 뭐 다 아시겠지만 저기 윤봉길 의사가 윤이사가 그 훈코 이거를 1932년 4월 29일 날 할 때 그때 윤이사가 사전 답사를 할 때 부부로 같이 갔던 그 사전 답사를 할 때 부부로 같이 갔던 그 행적이 있고 이봉창 의사가 1월에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할 때 그 폭탄을 숨겼던 속옷 그러니까 속옷에 그거를 바느질을 다 미리 해가지고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화림 지사예요. 그 전에 자기의 두 명의 오빠가 1919년 3.1운동 즈음부터 이미 중국에서 막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했던 중국 장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백범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를 굉장히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화림 지사가 공산주의 활동을 했거든요. 자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걸어온 길을 보면은 이화림 지사는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이 뜨거운 투쟁은 자기는 공산주의로서 답을 맞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쭉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해방과 광복을 맞이했고 의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중국에서 살고 자기의 이제 하여튼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전쟁 과정 속에서 후방에서 의사로서 가서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업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군 내 폭격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중국으로 건너서 심양에서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문화대혁명 때 정말 큰 고초를 겪고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이 의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 활동 요것들 그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요 활동이 걸림돌이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서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파묘가 이화림 지사를 다시 역사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든 만주로드 떠나기 전에 이화림 지사의 무덤이 특정되면 태극기 펼쳐놓고 술 한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그거에 대한 다짐이자 바람으로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하나 남기게 됐습니다. 꼭 술 한잔 올렸으면 좋겠어요. 올해 8월에.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종훈입니다. 6시가 조금 넘었네요. 기사를 다 출고하고 다시 영상을 좀 찍는데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만주로드 전에 이화림 지사의 묘소를 꼭 찾았으면 좋겠다. 백방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다. 안되면 그 이화림 지사가 마지막에 기부했던 그 조선 소학교라도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를 이제 막 쓰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생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이화림 지사가 작고하셨을 때 유해를 바다에 뿌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말은 결국에는 이제 이화림 지사의 무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은 이제 그 유해를 이화림 지사의 유해를 그 마지막에 기부했던 그 소학교에 맡겼는데 대부분 분실되고 유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맡긴 이유가 이화림 지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당연히 서운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뭔가 실증적인 자료로서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혀 뭐 서운도 없고 반응도 없고 서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소학교에서조차 뭐 관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대부분이 다 유실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네요. 굉장히 씁쓸해요. 결국에는 일생을 독립투사로서 살아오고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애를 쓰다 가신 분인데 그 한국전쟁 과정 속에서 뭐 의도야 그건 제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아무튼 한국전쟁 과정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그 후방에서 의료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이제 자신은 폭격의 피해자가 됐고 중국에 건너와서도 이제 뭐
굉장히 갖은 폭압을 당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말년까지도 조선족의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의 통일을 바라는 모습으로서 기록을 남긴 분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씁쓸하고 아쉽습니다. 아무튼 좀 그래도 8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여러 사람들이랑 머리를 맞대서 우리 이화림 지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아마 다롄에서 순국을 하고 나서 그 유해를 바다에 뿌렸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다롄에 있는 그 바다에 가서라도 뭔가 우리가 이화림 지사를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씁쓸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앞선 영상에 좀 더 붙이려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